송문재TV 시작합니다. 민주당의 이재명은 계속해서 몰락하는 이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한동훈이 오늘 처음으로 국회를 방문을 해서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을 모두 만납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왜 갈수록 어려워지느냐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대비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오늘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수습하겠다. 이 당의 갈등, 분당 이런 부분을 수습하겠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개딸들을 향해서 배제가 아닌 통합과 단결의 정치가 필요하다. 상대의 의견에 대해 과민하게 반응할 것이 아니라 민주적 토론을 해가야 된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개딸들이 지금 홈페이지를 도배를 하고 있는데 이낙연 출당시켜라. 2만 명을 넘었습니다. 모두 삭제를 했습니다. 이낙연에 대해서 출당시켜라라고 하는 이 개딸들에 대해서 이재명이 이젠 수습책을 내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할 것이냐? 이낙연의 출당이나 탈당은 이상민의 탈당, 또 혁신계라고 하는 이원욱 등의 탈당과는 급이 다릅니다. 민주당 계열에서 신당을 창당할 수 있는 사람은 이낙연밖에 없다. 지역구가 되는. 그래서 이낙연의 출당은 민주당 분당을 의미합니다. 곧바로 그 다음 신당이 창당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재명이 이상민이나 이런 혁신계가 계속 탈당하겠다라고 하는데도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낙연이 이재명 사퇴, 신당을 할 수도 있다. 이제는 참을 만큼 참았다라고 하는데도 그동안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걸 두고 이재명이 나서면 오히려 더 분란이 커지니까 그런 것 아니겠느냐? 아닙니다. 이재명이 대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수습을 해야 하는데 수습할 방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겉으로는 선거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개딸들의 횡포, 많은 것들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입니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민주당에 문제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이 이 수습을 해야 하는데 수습할 방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주변이 나서서 이낙연과의 통합, 이낙연과 만나는 자리를 만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이낙연을 만난들 이 수습책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낙연이 이재명에 대해서 이제 직격탄을 날리기 시작하면서 문재인 정권 때 국무총리를 지냈던 김부겸을 비롯해서 손학규까지 모두 나서서 이재명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또 선거제도입니다. 이걸 지금의 연동형을 유지하면서 또 위성정당을 만들어야 하느냐, 아니면 과거로 돌아가야 하느냐, 병립형으로 가야 하느냐, 그러면 위성정당은 없어지게 됩니다. 어느 길을 갈 것이냐? 이재명은 이미 결론이 나 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야 합니다. 병립형으로. 국민의힘 쪽이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지난번에 민주당이 정의당과 짬짬이를 해서 저지른 세계의 정말 창피한 선거제도입니다. 그래서 과거로 돌려야 합니다. 아니면 지금 연동형으로 하면 국민의힘은 또 위성정당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위성정당 못 만듭니다. 당 안팎으로 지금 모두 반대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조국, 이준석까지 지금 위성정당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이재명이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서 이재명으로서는 지금 연동형을 하면 무조건 위성정당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민주당 계열이 완전히 박살이 나는 겁니다. 산산이 쪼개지는 것이죠. 이 병립형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사실은 이재명의 속마음입니다. 그렇게 거의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또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재명의 측근들을 제외하고는, 지도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이게 참 이재명은 골치 아픈 일이다. 그런데 지금 공천을 앞두고 또 총선을 치러내는데 이재명이 다음 당권도 계속 연장을 해 가야 합니다. 자기가 이 사법 리스크에서 방탄을 하기 위해서는 이낙연을 만난들 이낙연에게 자기가 양보할 게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 이걸 수습하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갈등이 더 커지는 것은 막아야 하겠다. 가장 중요한 건 이낙연의 탈당입니다. 이낙연의 탈당은 곧바로 민주당의 분당입니다. 지금 민주당의 현역 의원들, 지금도 대다수는 친문재인이고 친이낙연입니다.
친 이재명은 지금 4, 50명 정도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절반 이상이 공천에서 목숨이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없어도 총선을 앞두고 현역 의원들 30%는 언제나 목이 날아갑니다. 현역 의원들이 지금 170명이라고 하는 게, 이걸 가지고 이재명이 방탄을 하고 국회에서 가전 횡포를 부렸습니다. 독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역 의원이 많다라고 하는 게 공천에서는 이게 부담이 또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재명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이낙연을 과연 주저앉힐 수 있겠느냐? 낼 수 있는 카드가 없습니다. 이재명 자신이 당대표직에서 물러나는 것 이외에는 공천에서 손을 떼든지 상당히 절반 이상 양보하든지 이 방법밖에는 없는데, 그건 이재명이 곧 죽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검찰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이라면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 이재명의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민주당이 아마 지난번처럼 이 가결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당이 거의 쪼개지다시피 사실상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 그러면 이재명은 구속된다.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걸 수습할 방안이 없다. 민주당은 쪼개지고 이재명은 계속해서 몰락하는 길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업자득입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굉장히 상승세입니다. 지지율로도 그렇고, 지금 국민의힘이 이 지도부와 혁신위의 갈등 이런 부분들이 좀 바람직하지 못하게 흘러가고는 있지만, 어제 긴급히 윤석열 대통령이 김기현 지도부와 오찬을 가졌습니다. 아마 윤 대통령이 절충안을 수습하는 방안을 제시를 했을 겁니다. 김기현이 그래서 오늘 인유안을 만납니다. 아마 적정한 수준에서 수습하지 않겠느냐. 혁신위도 성공을 해야 합니다. 성공적인 마무리를 해야 하고, 곧이어서 곧바로 이제 공천관리위원회가 발족이 됩니다. 공천관리위원장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 사람은 김병준과 안대희입니다. 안대희냐 김병준이냐. 저는 지난번에도 한번 송은재 TV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의 전체 전국에서 힘있게 여권 전체를 통합하고 완전한 정치권의 개혁, 물갈이를 해내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 그 다음 강력하게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한동훈, 이걸 이어가기 위해서는 좀 강력한 그립감을 가진 개혁적인 인물, 또 여권 전체에서 누구도 섣불리 이 나쁜 의도를 갖고 저항하지 못할 사람, 그런 강력한 리더십은 안대희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김병준도 물론 많은 장점들이 있고, 사실은 김병준을 좀 더 선호를 합니다. 당 안팎에서. 그리고 안대희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또 자신이 사양을 합니다. 이게 지금 안대희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과 한동훈과의 관계 때문에 더 부담스러워하고, 그러니까 지난 2002년이었습니다.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여야 대선 자금에 대해서 소위 대검 중수부장으로서 안대희가 이 여야 대선 자금을 수사를 했습니다. 이 노무현의 대선 자금까지 모두 다 파헤쳤습니다. 그래서 국민검사로 안대희가 떠올랐죠. 그 당시에 그 안대희의 대검 중수부에 윤석열 검사, 한동훈 검사가 모두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대희 대법관이 윤석열 검사, 한동훈 검사의 지도자인 셈이죠. 모두 검사로서, 그때는 처음 검사를 시작할 때니까 모두 가르치기도 하고, 윤석열 검사는 그동안 변호사로 있다가 안대희 대법관이 변호사는 적절하지 않다. 이 윤 대통령의 스타일에 변호사 업무는 적절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해서 발탁을 했던 겁니다. 한동훈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이제 검사를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안대희 전 대법관에 의해서 발탁이 됐습니다. 이런 관계 때문에 스스로 지금 하지 않겠다 사양을 하고 있는 것이 문제인데, 지금 전국에서 공천관리위원장, 이제는 당 지도부, 혁신위, 한동훈의 선대위원장, 이 모두를 통합하고 조율하고 강력하게 여권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런 힘이 필요하다.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다. 안대희가 적합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한동훈이 처음으로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을 모두 만납니다. 상견례를 하는 자리입니다. 이제 한동훈도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의 손을 한번 잡으면서 평가를 해야 하고,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도 한동훈을 평가하게 될 겁니다. 오늘
만나는 이유는 정책의총회입니다. 의원총회에서 정책을 논의를 합니다. 한동훈 장관이 강력하게 추진해왔던 출입국 이민관리청, 이걸 신설하는 겁니다.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니까 뭐 방법이 없습니다. 이민정책 이외에는 이 인구를 유지해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민청을 신설하는 이 정책을 설명하게 될 텐데, 이 정책 설명은 사실은 뭐 겉으로 형식적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총선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지만, 드러내놓고 메시지를 내지는 않겠지만, 한동훈과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처음 상견례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의 한동훈은 어제의 한동훈이 아닙니다. 뛰어난 뭐 똑똑한 법무부 장관, 또 총선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험지 출마를 해낼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후보, 뭐 이런 한동훈이 아닙니다. 확실한 대권주자로 윤석열 정부에 이어서 보수 정권을 재창출해낼 수 있는 주인공이기도 하고, 이번 총선에서 선대위원장,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게 되겠지만 사실상 총선을 총괄 지휘하는 국민의힘 여권 전체의 얼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확실한 대권 주자이고 이번 총선에 여권 전체를 대표하는 얼굴인 한동훈, 내용적으로 전 국민의 호응을 받는 총선 전국의 태풍이다. 이 한동훈으로 지금 국회에 나오는 겁니다.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서로가 원팀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느냐. 앞으로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총선을 계기로 해서 한동훈을 중심으로 한동훈과 같이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같이 할 수 없는 사람은 또 누구냐? 이렇게 나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번 총선을 계기로 해서 한동훈이 확실한 여권의 완톱으로 떠오르는, 차기 대권까지 겨냥한 그런 모양새가 될 것이다.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도 그런 눈으로 한동훈을 쳐다보게 될 것이고, 한동훈도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원팀, 여권 전체를 아우르는 원팀, 그 주인공의 리더십으로 한동훈이 설 수 있느냐. 오늘이 아마 중요한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은 몰락하고 있고 한동훈은 계속해서 떠오르고 있다라고 하는 이 대비되는 모습. 모두가 그동안 자신들이 해온 그 행동의 결과, 성적표를 받아들고 있는 셈입니다. 이재명의 몰락은 자업자득인 셈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